미디어 토마토가 여론조사를 이번 주에 실시를 했죠.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4월 20일, 21일 2일간 했고요. 1,00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67.7%, 잘하고 있다가 29.3%. 뉴스토마토 지난주 갤럽 조사를 23%가 나온 조사를 소개했는데 지난주에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26.3이었단 말이에요. 26.3이었는데 29.3으로 지난주에도 갤럽보다는 높았는데 이번 주에 거의 30에 육박하는 지지율 상승이 있었네요. 3.0%포인트 정확하게 올라갔죠. 네. 그런데 부정은 1.9% 내렸나요? 네. 네. 부정은 또 그렇게 많이 그만큼 내리지는 않았네요. 한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한 연령별 응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합쳐진 숫자가 없네요. 합쳐진 숫자. 되게 이제 4점 척도로 물어봐서 되게 이제 긍정평가는 1, 2,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를 합친 숫자. 그렇죠. 이거 두 개가 지금 이게 1점, 2점, 3점, 4점 척도인데 요거 두 개가 잘하고 있다. 2, 3 플러스 이 두 개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두 개를 합쳐볼 때 가장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게 70대 이상. 네. 53.4%. 그리고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데는 40대 합쳐서 22%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면 네. 잠깐 다시 보실래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70대 이상만 그 극증평가가 높고 네. 하나 더 앞에요. 네. 60대도 보시면은 잘못하고 있다가 훨씬 높죠. 그렇네요. 네. 합치면 60%까지. 이제 지금 7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만 긍정평가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4.7 정도 되고요. 경기, 인천이 서울보다 계속 낮아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일단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구가 이제 대부분 경기인데 서울에 비해서 경기 쪽이 야성이 더 강하죠. 네. 지역별이고요. 그리고 지지 정당별로는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 직전 조사랑 총선 직후한 거 그리고 이제 이번 조사한 걸 봤는데 한번 제가 일단 먼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2주 전 조사, 지난주 조사, 이번 주 조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총선이 4월 10일 날 있었으니까 총선 결과를 보고 총선에 참패하고 난 이후에 전 연령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했죠. 그중에서 특히 60대, 70대 이상과 60세의 하락폭이 컸는데 이번에 보니까 70세 이상에서는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30대, 40대, 50대도 40대는 좀 소폭이긴 합니다만 다 반등을 했는데 지금 보면 60대만 더 하락을 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 60대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 지지 또 여권에 대한 지지가 강한 연령층인데 왜 이 연령대에서 더 하락을 했나요? 근데 이제 이게 계층별로 보면 또 ARS 조사라서 명확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 이제 20, 30, 40대, 50대는 워낙 너무 낮았기 때문에 10% 거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증권 용어로 기술적 반등 같이 소폭 오른 건데 60대는 기술적 반등이다. 네, 근데 이제 밑에는 그런데 네. 60대는 네. 70대는 회복이 된 게 맞아요. 근데 네. 60대는 회복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니까 더 크게 떨어졌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60대에서 지지도가 회복되지 않았다 정도로 네. 보시면 왜 회복이 안 될 거예요? 이제 그거는 조사 데이터상에는 없지만 네.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정권에 대한 애정이나 보수 성향이 좀 더 강하신 분이 많고, 60대는 사실 이제는 60대 초반하고 60대 후반이 좀 다르고, 네. 또 60대만 해도 아직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기에는 이제 청춘이지 않습니까? 이제 60대가.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윤 대통령이 뚜렷하게 뭐 변화가 있다거나 지난주에 비해서 잘하는 게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르지 않냐, 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70대 이상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죠. 이번에 권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주 전, 1주 전, 이번 주 조사인데, 눈에 띄는 대목은 충청권에서, 지지율 회복을 많이 했어요, 윤 대통령이. 권역별로는. 이게 가장 이제 눈에 띄는데, 이 충청권의 이런 조사 결과가 실제로 충청도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가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조사 기법상의 어떤 오차인가요, 이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하나는 조사 기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청권이 1000명 중에 한 106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9.5%포인트나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14%포인트 올랐는데, 네. 이게 이제 표본 오차 이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대전, 충청, 세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네. 이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약간 샘플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달라요. 그래서 총선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대전하고 충남의 도시권 뭐 천안, 네. 아산 네. 이쪽하고 그다음에 충북의 청주 이쪽은 이제 민주당이 좀 셌고, 충남 같은 경우에 이제 서해안 쪽에 이렇게 군 지역들은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네. 충북의 저쪽 강원도에 네. 가까운 쪽. 그래서 이제 어느 쪽 샘플이 더 많이 잡혔냐 이번 조사에라는 차이는 있는데, 그런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 측면은 제가 쭉 보면 이제 충청권이 좀 평상시에는 결과들이 약간 친정부적, 뭐 약간 보수적 이렇게 보이다가도 이제 선거 때 결정적인 때 이제 이분들이 선택을 매섭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남권이나 호남권처럼 거의 지지 성향이 확고하게 자리 잡힌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는 좀 후하게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서 딱 선택권을 해서 전체의 판도를 바꿔놓는 이제 그런 지역이 충청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정치합시다 CP를 할 때 민심포차를 하면서 지역을 순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이라든지 식당 주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기획을 제가 했었는데요. 충청도에서 이제 택시기사분, 유시민 이사의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늘 보는 사람한테는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속마음을 서로 모른다. 서로 못 믿죠. 저게 네. 저 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속마음이 뭔지. 하여튼 이게 근데 항상 선거 때는 지난 대선에는 이제 충청권이 윤석열 대통령 쪽을 선택을 더 많이 했고, 네. 이번 총선에는 민주당 쪽을 더 많이 선택을 그렇죠. 이번에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권역별로는 충청도에서 기술적 반등인지.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보시면 안 되고 뒤에 보시면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념 성향별인데 보수층에서 2주 전에 총선 전에 69%에서 46으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50%를 회복했어요, 보수층에서.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0%대로 과연 더 떨어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0%, 20% 벽이 깨지나. 갤럽 거를 보면서 이제 갤럽이 23으로 제일 낮게 나왔잖아요, 총선 이후에. 근데 이제 갤럽은 좀 특성이 있어요.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고 약간 척도의 문제가 있어서 떨어질 때 좀 심하게 떨어지는 경향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부 올라갔지만 여전히 30%대가 안 됐잖아요. 29.3에서. 근데 이제 보시면 중도랑 진보는 별 변화가 없어요. 이건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수층에서 이제 10%포인트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보수층이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한 5%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된 거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한 반 정도?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그러니까 5%가 아니죠. 3%포인트. 딱 그렇게 하면 30% 보면 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0% 가까이. 여기도 10%포인트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뭐 국무회의 때서 뭐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실망이 더 반영돼서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집권 이후에 최저 지지율인 23%를 기록했다 이런 분석을 저희가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거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뭐 영수회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비서실장 임명하기 전에 기사인가요? 그러니까 조사인가요? 그 조사는 보시면 저 이전 조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에 이제 조사가 된 거죠. 네. 토요일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번 조사는 그 이후에 영수회담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갤럽 조사가 나온 날 네. 오후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네네. 만나자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 상황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소통이라든지 협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좀 태도를 보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대통령을 좀 보듬어 주자. 약간 뭐 응원을 해주자. 이런 비율이 조금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실망을 해서 지지도가 낮아졌던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원래 애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제는 그 소통도 더 늘리겠다고 하고 협치도 좀 해보겠다고 하고 드디어 이제 영수회담도 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 네. 그러면 그럼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돌아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72%밖에 안 되고 보수라고 한 분도 56%밖에 지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런 제스처를 조금 더 취해주면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까 보수랑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진짜 이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은 이제 긍정으로 약간 돌아섰지만 네. 아직도 여전히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영수회담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다음 주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영수회담의 결과가 과연 뭐 어떨지,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이제 여당 측에서는 정진석 이제 전 의원을 예.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죠. 이제 되게 무난하다. 그리고 뭐 정무수석도 소통에 강한 홍철호 의원. 굽네 치킨 창업자 네. 이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동안 네, 잘 안 네. 보이다가 두 분 다 직접 기자들한테 같이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또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간단하게 받았어요. 간단하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이게 진짜 확실하게 변한 거냐라고 확신을 갖기는 아직은 좀 이른 거죠.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 나오는 갤럽 조사 결과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에 갤럽 조사에서도 소폭 반등을 하면 30% 근처까지 회복을 하면 이제 두 조사 모두 회복세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갤럽 조사에서 회복이 안 된 걸로 나타나면 그거는 좀 다른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갤럽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갤럽 조사가 어제, 오늘, 내일 조사가 되잖아요. 화수목.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역시 23보다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네. 30이 넘을 것 같지 않아요. 아직은.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사실은 총선 결과에 놀라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보고 안도를 한 모습이었잖아요. 나는 잘했는데 하지만 뭐 소통이 미흡했고 전달이 제대로 안 됐고 이러다가 갤럽 여론조사에서 23 나오는 거 보고 그날 영수회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 뇌피셜인데 네. 타임라인을 보면 갤럽 조사가 10시에 나오잖아요. 네. 10시 23이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에 MBS는 또 25였나요? 네. MBS도 최저였어요. 최저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갤럽이 너무 심각하게 25도 안 되게 나왔으니까. 23으로 나왔죠. 23이 나오니까 이제 충격을 받고 그 결과가 공유가 됐겠죠. 네. 그리고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한 3시쯤이었나요? 4시쯤이었나요? 네. 야,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진석 실장 임명해서 직접 나와서 이야기한 것도 사실 갤럽 조사 보고 나서 한 제스처잖아요. 그건 이제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타임라인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직접적인 원인은 모르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총선 직후에 보여줬던 태도는 국무회의에서 뭐 사과를 하겠다는 국정기조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국무회의에서 뭐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잘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고 이렇게 하지만을 13번, 14번을 하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참모진이 부랴부랴 건의를 했는지 어땠는지 참모들 앞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참모가 대리 전달을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복귀를 해보면 그렇게 그 모두 발언 공개되고 나서 뭐 보수 언론을 비롯해 모두 다 비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도 뭐라고 욕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